밤이 찾아온 바다 위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물 작업을 한다. 이렇게 밤새 그물을 올리는 일은 조기잡이 어부들에게는 일상이다. 조기 여장을 찾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하는 일. 이 일이 보름간 계속된다. 지금 오늘 하면 180개 땄어요. 전구물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면 한 1000장 나와. 한 번에요? 저 1000장에 한 방에 1억. 이때까지 180상자, 12시간째 그물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물을 다 올린 것이 아니다. 아, 이 고기 다시 제낀다고. 머리 아프다. 제끼는 것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제껴? 그거는 문제. 쭉 떼버려, 쭉 떼버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부들의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안 힘드세요? 이 고기 많이 걸리면 막 피곤한지 모르지. 그러다 이제 다 이제 일 끝나면 좀 피곤하지 이제. 한동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런 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날 새는 거는. 세척 작업까지 마친 상자들은 그대로 냉장 창고로 들어간다. 손도를 유지해야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지런히 그물을 올리는 선원들의 배 옆으로 중국 배 한 척이 모습을 나타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온 타국의 배들은 허가를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만 1600여 척. 그런데 작업을 하던 선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뭔가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놀란 중국 선원들도 한 곳을 응시하고 우리 쪽 선원들은 일손을 놓고 마는데 그물이 저쪽 배에 닻에 걸린 것이다. 공들여 뿌려놓은 그물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중국 어선의 닻에 그물이 걸린 상황. 갑판장의 표정이 굳었다. 애서 내린 그물이 찢어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선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게다가 불법 어선까지 활개를 치는 바람에 어종은 씨가 마르고 그물이 망가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잘 수습됐지만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방금처럼 하게 서로 그물 걸리기도 해요? 아, 저기도 그물도 빼먹으러. 없이 뭐. 옛날에는 한국 로프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어선들이 그물도 잊어버리고 막 표시망이 없어져니까. 애타고 속상하기는 선장도 마찬가지다. 다 중국 배 다. 그런데 지금 찍힌 것이 다 배예요. 중국 어선이 많아지면서 자꾸 사고가 나는 게 문제다. 중국 배들이 많아요? 전체 정말 겁나 어마어마해. 목포 쪽 배타적 경제 수역에 허가를 받아 조업을 오는 중국 어선이 1600척. 거기에 올해 목포 해양경찰청에서 검거한 불법 어선도 140여 척이나 된다. 어민들의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간. 선원들은 16시간째 그물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은 그물을 통째로 냉장실에 쌓고 있다. 몸이 지쳐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그물을 올리다 보면 조기의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다. 그물 사이사이 얼음을 넣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된다. 밤새 일하면 안 힘드세요? 아, 힘들지. 안 힘들었어요. 우리 열심히 해 먹고 살가니까. 열심히 해 먹고 살지. 장장 14km의 그물에 조기가 빼곡하게 올라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냉장 창고에 다 들어가지 못한 그물을 갑판 위에 산처럼 쌓기 시작한다. 얼음 창고도 바닥을 드러낼 즈음 그물 작업이 끝났다.
그물을 올리기 시작한 지 20시간 만의 일이다. 20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내내 서서 무거운 그물을 올렸으니 얼마나 지칠까. 짠물에 젖은 작업복을 벗으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허기가 급히 밀려들 터이다. 때마침 배 안에서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다. 영하의 날씨에 바다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다. 파도 치는 배 위에서 찬바람 맞으며 힘든 시간들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이 일은 할수록 고되고 지날수록 역경이다. 잠을 못 자니까 힘들지 선원들이. 고기가 구물에 걸려오면은 그때가 재미지지. 고생하더라도. 조업을 마치고 한 배 가득 조기를 싣고 입항한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선원들의 일은 다시 시작된다. 상자에 담아놓은 조기를 옮겨야 하는 것이다. 크기에 따라 한 상자에 100마리 내외의 조기가 들어가는데 무게가 약 20kg 안팎에 달한다. 199개요. 아이고, 자, 하고 맞춰보시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서둘러 작업을 하는 이들. 그렇게 2시간가량의 하역 작업이 끝났다. 차는 어디로 가요? 저 법성포 수협에 가서 이제 판매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찬 바람이 부는 목포항에는 어김없이 어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전날 조업에서 배에 쌓아두었던 그물을 내려야 한다. 때문에 선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나와 작업을 시작한다. 그물을 올리는 데에도 오래 걸렸지만 남은 작업도 만만치 않다. 자, 거기 많이 그러게 뭐 올라오기 힘드니까 힘이 되니까 의사에서 하는 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물. 남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 여자들이 서서 조기를 떼낸다. 겨울 칼바람 속에 작업 나온 주민들이 그물을 둘러싸고 서서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그물은 망가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조기에 상처가 나지 않게 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물에서 조기를 떼내면 바로 옆에서 깨끗하게 물로 씻는 작업을 한다. 씻어낸 조기는 얼음물에 살짝 담근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얼음을 쳐서 건창에 보관하고 냉장 돌리면서 그러면 이게 고기가 늘르면 이게 밥바래진다고. 한번 냄새 나보면은 저기는 영원히 아무리 다 씻고 굴비를 만든다 해도 냄새 나고 끝까지. 조기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니 어부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 뿐이다. 주민들은 요즘 매일 10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조기가 많이 잡혀 기분은 좋지만 추운 겨울에 종일 서서 작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많이 추우세요? 추워. 추워서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옷을 단단히 입고 나와야 돼. 아랫돌이 쉬게, 오랫돌이 쉬게. 많이 힘드세요? 아이고, 힘들지. 나이 먹어서 그런 건데 안 힘들어서 다리 아프고. 힘든데도 이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살란 게 누가 안 벌어다준 게. 먹고 살란 게? 그러게. 먹고 살란 거지. 바다는 이처럼 풍요로운 선물을 내주지만 결코 쉬이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억척스럽게 삶을 읽어온 사람들. (20여 명이) 달라붙어 오전 내내 작업을 했지만 일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어린이 때가 되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 밥상을 앞에 두고 5시간 만에 처음으로 앉은 셈이다. 내 입에 들어갈 밥보다 자식들 끼니 걱정하며 살아온 세월.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기껍게 받아들인 고된 삶이다. 어때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요. 날씨가 더 추우니까 그리고 정말 좋다고 못 보죠. 먹어야 일을 하니까 먹지. 일하기 위해 먹고 또 그 힘으로 가족을 지켜온 이들. 너무 맛있어. 씩씩하게 밥그릇을 뚝딱 비웠다. 이제 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따야죠. 소화도 안 되시고. 오후가 되자 바람이 점점 거세기 시작한다. 선장 최강주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항구를 서성인다. 날씨가 좀 안 좋아. 속이 타지 어찌 안 타겠어. 그것이 근저히 딸린 문제라 속이 많이 타지. 바다 날씨라는 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으니 이럴 때면 손을 놓고 지켜봐야 하는 어부들은 애가 탄다. 오후 출항을 준비했던 선장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 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이 잦아들었다. 보름 일정을 잡았으니 잡은 조기를 내려놓으면 보름 동안에는 밤이든 새벽이든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작업지 화물선이라 경비적인가. 이제 운전은 갑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장 잠깐 옷 갈아입으라고 도와준 거예요. 정리하라고요. 아, 이게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얼마나 잡고 싶으세요? 아, 그 욕심이 한정이 있거든. 어장을 찾아 바다로 나가길 8시간. 선원들은 다시 그물을 내린다. 만선이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일. 그물을 내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동안 파도가 점차 거세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낮은 속도의 항해에도 배가 심하게 흔들린다. 날씨는 점점 험악해져 가는데 여기까지 와서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선원들은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든 배 위에서 그물 올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저마다 수십 년이 넘게 가족의 삶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들이지만 이런 날씨만큼은 아직도 적응하기 힘들다. 바람 때문에 작업 속도는 느려도 어느새 상자에 조기가 쌓여간다. 다들 묵묵히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세 시간째 바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도 선원들은 높은 파도와 싸우며 조업을 이어나간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 이들. 순식간에 굳은 날씨를 보였던 하늘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져 가고 다시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다. 조기는 다른 어종에 비해 깊은 곳에 산다. 보통 수심 100m에서 200m에 이르는 심해에 서식하는데
그래서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투망 작업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바로 몇 시간 뒤에는 다시 그물을 올리는 일이 이어진다. 덕분에 조기잡이 선원들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만선이 되면 이틀을 꼬박 잠 한숨 못 자고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두가 가판 위에서 분주한 사이 선원 중 한 명이 식사 준비에 나선다. (1년 365일) 중 280일 이상을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칼질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을 손질해 넣으면 그날의 주 요리가 되고 또 반찬이 된다.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것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둔 이들만의 특권이다. 식사 준비가 끝날 무렵 어느새 선원들이 음식 앞에 모여 앉았다. 매일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며 끼니 때마다 마주하고 밥을 먹는 이들. 회사인 지 오래됐어요. 제가 네. 한 40년, 40년? 몇 살 때부터 사신 거예요? 16살. 제일 힘들어, 이게. 유자만, 이 조일말이. 치고, 배조일 치고 힘들어. 아침까지 낙고기 따야 돼, 그냥. 서서. 29시간도 딸 수 있고, 또 28시간도 딸 수 있는 거고. 이는 몰라, 이 고기 이제 걸린 대로 이제. 많이 걸리면, 이빨이 걸리면 뽑아 씹고 뒤가고, 그 중간에 걸리면 다 따야 돼, 선들이. 서서. 아까 따는 집 봤지요? 그게 따야 돼. 그 힘들어, 이게. 서서 딴다는 게. 끼니를 챙기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든든하게 먹어둬야 한다. 모든 것이 바다의 시간에 맞춰진 삶이다. 그날 밤 하늘에서 눈방울이 떨어지더니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배가 자리를 이동하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홍도. 홍도예요? 홍도예요? 홍도 피양가, 피양.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또 불어요? 물때를 맞추고 어로 작업 장소를 선택하고 선원들을 지휘해야 하는 선장. 때문에 선장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배는 어느새 홍도 근처에 도착했다. 정박할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미 정박해 있는 배 옆으로 자리를 잡은 후 어선끼리 묶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같이 묶어둬야 홀로 파도 위에 쓸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홍도에는 이날따라 궂은 날씨를 피해 정박한 어선들이 빈틈없이 들어찼다. 졸지에 일손을 놓게 된 선원들은 선실에서 휴식을 취해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고기를 못 잡으니까 좀 깝깝한 거 있어, 깝깝한 거. 배에 있으니까. 쉬어도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제 고기 잡아갖고 와서 입항해갖고 가에서 이제 편안히 있어야지. 이거는 언제 또 작업 나갈지 모르잖아요. 아니,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뿐이다. 참 희한한. 그래,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기관장 최창배 씨가 동료 선원의 목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꼴랑이 안 나와. 다음은 손 들어와서 먹겠냐 저놈이. 이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해봐야 돼.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에이, 뱃놈. 한방에서 케이크를 쓰게 하냐, 그래. 자,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하겠어요. 그거. 찌어다닐 건데. 많이 먹으라고. 생일을 맞은 최창배 씨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한 것이다. 그래도 별다른 묘미는 있대. 살려고 하다 온 게
이렇게도 세고 저렇게도 세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맛있게 나와. 바다에서 거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살갑게 지내지 못할 뿐이다. 저마다 비슷한 상처 한두 개씩은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시간 정비하다가 기아하고 기아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가 버려. 비관을 많이 해. 처음에는 비관을 많이 해. 사춘 젊었을 때 사춘 간침에 유지가 아니 처음에는 저는 그건 없어. 얘들 뭐 지금 나름대로 크고 있고. 우리 거는 지금 다른 거지. 바다가 안겨준 상처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남은 세월 큰 탈 없이 무사하게 배를 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앞으로 배를 다니면 몇번만 다니면서 한 몇 년, 2, 3년, 3년 잘 다니면서 아무거나 까놓고 없어. 그러는 건 뭐 육지에서 네, 편안한 아까 노을을 울서 내가 봤어. 얘를 준비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부부끼리. 정말이지. 그날 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다음날 아침 굵은 눈발이 여전히 홍도 항구를 적시고 있다. 배 안에서 쉬고 있던 선원들이 장비를 손보기 시작한다. 눈 내려갖고 이거 큰일 나. 적발돼가지고 이거 작업 못해요. 눈이 오면 불편한 것도 물론 손시렵고 추운 게 불편하지만은 작업을 못하잖아. 작업을 바람 부는 게. 불편한 마음으로 장비를 손보는 이들 가운데 유독 신난 표정으로 몸까지 흔드는 선원이 눈에 띈다. 저건 뭐지? 저 뜨거운 나라라. 눈을 신기해하는 그의 모습에 선원들도 한바탕 웃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점차 눈발이 약해지고 드디어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기잡이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 바다는 성난 모습으로 어부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 풍요로움으로 어부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탱해 주기도 한다. 부지런히 그물을 올리다 보면 바다는 어느새 조기를 줄줄이 내준다. 이것이 바로 어부들이 바다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이유다. 때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바다에 인생을 바친 이들. 열심히 하면은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나이가 60 거의 다 됐는데 부부끼리 노후 대책에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절구제비가 진짜 좋아요. 그걸로 해서 우리 가족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